하악 40번대에 아주 대단히 제한된 버티컬 하이트를 가진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서요. 보시다시피 폐료가 근본적으로 좀 좋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미 46번이 발치된 상태입니다. 45번, 46번, 44번, 45번도 폐료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인트라오럴 엑스레이상에서 보셨을 때도 밑에 맨디블라 너브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상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예진과에서 촬영한 사진이 돼서 수술 부위가 아주 클로즈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어태치드 진지바도 부족하고 상황이 수술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47번도 링고 버전돼 있어서 이것도 유지시킬 수 없을 것 같고요. 48번도 실제로는 상악에 대한 대합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다 발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베일러블 본 하이트를 파노라마상에서 메저링 했을 때 44번은 약 7.7mm 정도, 그 뒤쪽은 5mm, 3mm,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숏 임플란트를 쓴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겠죠. CT상에서 보시면 제일 우측이 44번입니다. 44번에 에피칼 리전이 있고, 밑에 멘탈 포라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있어서 44번은 숏 임플란트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45, 46, 47번으로 오면서 이용 가능한 뼈가 거의 진짜 3m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을 해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버칼 코티칼 본이 굉장히 두껍고 또 맨디블라 너브가 상당히 링구알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너브로 억세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숏 임플란트 당연히 쓸 겁니다. 숏 임플란트와 함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소프티슈 매니지먼트 테크닉, 이것이 다음 주 라이브 서저리에서 우리 함께 할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됐어. 오케이. 깜짝 놀랐죠? 보여. 아니면 나중에 합시다. 조금 더 인젝션 해놓고 뒤에 발치하겠습니다. 턱 리트랙션을 좀 해주세요. 혀를 리트랙션 해주실래요? 그렇죠. 석션으로 해줍니다. 석션으로 여기 이렇게. 좋아요. 이쪽으로 해주시고. 자, 그대로. 자, 보시면 어태친지바가 진짜 없어요. 그죠? 자, 내가 이쪽으로 할게요. 턱 리트랙션 해주시고. 조금 리지. 지금 흔적밖에 없지만. 리지 크레스트를 남아있는 전종 케라틴 티슈의 중간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쪽으로
반드시 지배하는 버티컬 인시전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괜찮죠? 네, 좋아요.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됐습니다. 네. 멘탈 프라멘이 있고 아까 CT상에서 보니까 멘탈 프라멘까지 8mm 정도 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mm 비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한 티슈 보세요. 4mm 정도? 버티컬로 한 4mm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요. 여기 링괄 쪽으로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 들어주니까 이렇게 링괄 여기 페루사 릴리징 그렇죠? 이게 조금 먼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괄 페루사 릴리징 시즌 할 때는 이거를 여기를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되게 오케이, 땡큐. 괜찮아요. 여기 이 15음 블레이드 날이 아니고 블레이드 등으로 이쪽으로 인시전을 하는 겁니다. 팁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릴리징이 쉽게 올라오죠. 이게 그렇게 커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이섹션 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올라와 있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오그멘테이션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버컬 릴리징만 하는 게 아니라 링괄 릴리징을 해두면 훨씬 좋죠. 좋습니다. 약간 슈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죠? 자, 이제부터 물이 좀 나오고 좀 진동이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BD가 아니라 NLH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LH 417 앞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석션, 소켓 석션 안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링괄 쪽으로 그대로 해주고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렇게 바꿔주네요. 2.0 2.0
렌스 드릴을 한번 더 해줄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리치가 좁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단해요. 1mm 정도 렌스를 더 해야겠습니다. 아니, 다시 2mm 다시 한번 더 할게요. .3 3.8 오케이, 됐습니다. 픽처 하겠습니다. 3.8 드릴하고 픽처 포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임플란트가 들어가요. 섹션? 아니, 속편 섹션? 이렇게. 이렇게. 자, 위치가 좋고요. 지금 50뉴턴 잡혔습니다. 렌치 주시고. 조금만 50톤이 들어갔지만 한 0.5mm 정도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60, 70뉴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아주 잘 됐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컴퓨터 방금 네,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코 밑에 아, 간지러워요? 뭐가 다 간지러웠어요. 오케이. 자, 괜찮아요. 내가 이제 한번 닦아줄게요. 거즈 한 장 주시고. 네, 좋아요. 네, 이게 실이 닿아가지고 아마 간질간질 할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뒤쪽은요, 지금 3mm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숏 임플란트를 써야 돼요. 숏 임플란트 중에서 5mm는 나사, 2mm는 커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드릴이 5mm 드릴이에요. 5mm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인게이지 3mm만 해야 돼요. 3.7mm 있기 때문에 3mm만 드릴링 해야 되는데, 이게 5mm 드릴링이니까 그때 쓰던 것이, 제가 쓰는 방법이 이 링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링을 하면 1mm가 줄어들어요. 링을 2개 하면 2mm가 줄어들겠죠. 물론 그 주의는 계속 기울여야 되겠지만 엑스트라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주시고요. 그냥 할게요. 현재 요 드릴의 길이는 그죠? 스타퍼 드릴인데 4mm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3mm만 가야 됩니다. 아시고요. 두 번째 드릴은 자, 위치가 석션, 여기가 소켓의 메지얼 엣지입니다. 여기가 7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버티컬로 각도를 맞추고, 제가 조금 덜했죠. 풀로 닿지 않게 조금 덜하게. 네, 그리고 다시 6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6번 위치에 나도 미러가 약간 옆으로, 오케이. 플랩이 보이게. 네, 그렇게. 제가 조금 들려줄게요.
3mm 정도만 드릴링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 드릴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스타퍼 드릴이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겠죠. 2.8 3.3 그래도 리지 테이블이 넓어서 훨씬 좋네요. .3, 3.8, 4.3, 4.3, 그 다음에 4.8. 오케이, 지금 리치 탭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5mm, 5mm에 75 N리치를 쓰겠습니다. 4.8까지 드릴링을 할 겁니다. 오케이. 4.8 마지막 드릴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이게 버티칼로 지금 GBR을 하려고 해요. 만디블에서 하이스피드 주시고요. 라운드보랑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악에 사실은 이 퍼포레이션을 좀 블루 스플라이를 위해서 약간의 퍼포레이션을 시키는 게 좋겠죠. 하이스피드 주시고요. 픽처 넣고 하게 되면 픽처가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땡큐. 이거 뭐 퍼포레이션 너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몇 군데만.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픽처 식립하겠습니다. 자, 픽처 모양이 이렇게 됐죠. 나사는 5mm, 위에 머신드 커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끝에 3mm만 지금 인게이지가 될 겁니다. 6번 위치. 자, 다시. 네. 고정은 아주 세게 잘 잡혔습니다. 또 다음 자, 빼고요. 빼볼까요? 빼고 오케이 이쪽으로 리트렉션. 똑같이
자, 다시 우리가 드릴링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본이 높이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6번 위치는 높이가 다음 드릴 한번 더 할게요. 4.5.4 드릴 할게요. 태핑으로 해주십시오. 태핑으로. 앞에 거는 중간에 6번은 가운데 꺼져서 높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7번은 조금 더 인게이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태핑으로 조금만 더 맞추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버텀 다시 버텀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여기 여기 이게 지금 7mm인데요. 지금 3mm만 인게이지 되어 있고 2mm 정도 디노데이션 되어 있고 나머지 2mm 커프는 굳이 끝까지 뻘을 안 만들어도 된다 하기대로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여기 포트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 레진이 됐고 오케이. 아이젠 1mm 커프 앞쪽은 커버 스크롤 하겠습니다. 예. 4번은 원스테이지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5번은 이 프라이머리 크로즈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열려 있으면 좀 안 좋으니까 다 프라이머리 크로즈 하겠습니다. 커프 1mm 아이젠 스크루입니다. 네? C1 네. 오케이, 됐고요. 한번 이제 발치할까요? 포셋 주시고 네, 제일 뒤에 있는 막니 발치할게요. 조금 뻐근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 쉽게 아이고 제가 힘을 줬는데 너무 쉽게 쏙 빠졌네요. 잘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자 리트랙션 해주시고 오케이 됐고요. 링괄 존 릴리징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을 올릴까요? 알로그래프트 네. 더 있어야겠죠? 자, 버칼 플랩도 지금은 미리 릴리징을 하면 좋겠는데 오케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됐고요. 본 주시고 오케이 그대로 이제 본 그래프트를 아이젠 높이만큼 쌓아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즈 하나 주실래요? 거즈 주세요. 안쪽으로 해. 안쪽에 거즈 좀. 오케이.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오케이. 고기 딱 좋네. 칠 번 소켓에도 그랩들 할 겁니다. 이 높이뿐만 아니라 폭도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버터할게요. 밀 없이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바로. 아이젠 스크루 다시 핀셋 이 말고 잠깐만 아니 드라이버 다시 밀어 빼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열어주시고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됐고요. 다음 하나 더 스크루 홀에 봉그래프트가 들어갔어. 익스플로러 좀 주세요. 잠깐만 여기 빼고 밀어 빼주시고 네.
됐습니다. 자, 이 아이젠은 충분한 버클본을 만들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겠죠. 알베로 본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O6 플러스 다시 주시고요. 3분의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자, 임플란트 다 됐고요. 이제 베이식하고 이제 봉합하시면 됩니다. 잘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자, 카메라 좀 주시고요. 디렉션. 됐어요. 자, 이제 버칼 O6 플러스를 올리기 전에 이제 버칼 플랩이 릴리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잠깐만. 다시. 잠깐만, 리트랙션 이렇게 잡아주시고, 앞쪽에 이렇게 좀 리트랙션 해주시고, 요거 잡아주시고, 오케이. 네, 링괄 플랩은 충분히 릴리징 됐고, 버칼 플랩만 충분히 당겨오면 돼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죠. 그러니까 버칼 플랩이 이 미드라인에 올 수 있게, 미드라인에 올 수 있게, 그리고 안쪽에 멘탈 러브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베르스틸만 살짝 릴리징 하면 되지.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가운데 리지에 가운데 올라올 수 있으면 링괄도 충분히 릴리징 됐으니까 크로즈가 문제가 없겠죠.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당겨왔습니다. 네, 슈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믹으로 주십시오. 크로믹 포즈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위에 제가 아이젠이 커버하지 않은 곳에 아시고 리트랙션 양쪽 다 텅 리트랙션 해주시네. 이쪽이 오케이. 여기서 자, 아이젠이 커버하지 않은 곳에 아이젠은 실제로 볼륨을 유지하는 거죠. 멤브레인 역할도 하지만 볼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은 O6 플러스는 일단 뭐 조금 비록 픽처가 약간 멤브레인 좀 노출된다 하더라도 이거 잡아주시고 가장 소프티쉬 반응이 좋죠. 오케이. 슈차하시고 그대로 이제 슈차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 됐습니다. 키 슈츠는 항상 제일 앞에서부터 와야 되겠죠. 소켓이 아까 있었습니다. 5번 소켓이 있었으니까 소켓이 클로즈 될 수 있도록 제일 앞에 거부터 먼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기술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대개는 버티컬 매트리스. 잠깐만. 꼬인 건가요? 아, 됐다. 자, 디렉션 살짝 놔주고, 오케이. 됐어. 다시 그대로 조금만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끝. 두 번째 기술처도 역시 버티컬 매트리스. 그다음 7번 소켓이 완전히 커버가 되어줘야 되겠죠? 겉에 찜지버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블레이드 7번 소켓 5월에 있는 진지바, 파필라리 진지바를 조금 트리밍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 좋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여기. 앞쪽으로 이쪽이 버티컬.
이것을 자, 거의 기슈제 다 됐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여기. 이게 레이어가 잘못되면 한쪽은 에피가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봉화 슛쯤에 치유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높이를 상피 대 상피로 높이를 맞춰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됐고요. 오케이, 이제 거의 기준 다 됐죠. 이제 나이론을 가지고 컨티뉴어스 락킹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보제로 나이론. 네. 네,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속상. 네. 한 개만 끝. 오케이. 이제 3, 4번만 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뼈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많이 만들면 이게 좀 부어요. 붓기도 하고 또 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좀 멍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최소한으로 하려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찬물찜질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바깥쪽으로 한 10분쯤 얼음팩을 댔다가 그걸 계속 하시고 3일까지 3일 후에는 그때부터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부어오른 것이 이제 가라앉을 거니까 따뜻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0분 됐다가 10분 됐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액트랙션 다시. 네, 지금 소켓이 있어가지고 소켓이 뒤로 자꾸 벌어질라 그래요. 이걸 플랩을 당겨주려고 하면 이
마진이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려면 슈처를 타이하기 전에 앞에 앵커 슈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K9으로 돌려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타이를 하면 이 치아를 앵커로 해서 플랩을 앞쪽으로 쫙 당겨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플랩이 뒤로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특히 소켓 같은 거, 소켓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앵커 슈트 해주면 훨씬 더 안정된 힐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한 번만 더 슈트 할게요. 한 바늘만. 번 소켓 쪽이 조금 덜 힐링, 덜 석션, 이렇게 석션 해줘야 돼. 있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더? 자.